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거 텔레그램에 그 홍강철 그 TV 알림판이라고 있거든요. 그 저기서 부산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구독자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알림판 만들어서 구독자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송할 때마다 그 알림판에 띄우면 그러면 그 우리 애청자분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텔레그램에 설치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그거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그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거 가지고 지금 많이 떠들죠. 보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반인도 반인륜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거죠. 사실은 이렇게 그 탈북어민 탈북어민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저도 이게 북송어민하고 쓰다가 제목을 그렇게 달긴 달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현 정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리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먼저 뭐 썸네일을 만들어 놨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그 썸네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인범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현 정부 지금 현 정부 국민의힘 말입니까 여당이. 그러면 국민의힘 전신이 있죠 새누리당. 그리고 그 당들에서 그동안 그 당들이 집권했을 당시 이런 반윤리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그런 정말 국가폭력을 자행하지 않았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사과도 없고 사죄도 안 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뭐 보이사령부 직파간첩 사건 2013년도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2013년 8월 16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그때 당시죠. 조사를 받았고요. 6개월 동안 전 만땅 딱 치웠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하고 2014년 2월 11일 날 제가 서울구치소로 넘어갔죠. 예. 서울구치소를 넘어갔고 그리고 또 서울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받고 2014년 9월 4일 날 9월 5일 날 제가 1심에서 무죄 받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1년 넘는 기간 동안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물론 독방에서 지냈죠. 저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6개월 딱 만땅 끝이었는데 그때는 한 달 보름 그 정도는 제가 이런 일반 그 탈북민들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다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독방 생활을 했죠. 독방 생활은 어떤 심리학자분이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갖다 놔도 저런 곳에서 그 독방에 그도있고 조사를 하면 못 견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렇죠. 그렇게 하고도 제가 언제 제가 이렇게 그 무죄가 확정이 됐냐면 2020년 12월 24일에 제가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7년 넘게 제가 그 간첩 이런 감투를 쓰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법원 무죄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대한민국 정부나 그리고 국정원이나 국가기관이 그 누구도 잘못했다 사죄 한마디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반인도주의적이고 반인륜적이 아닙니까?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죠. 그렇지만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건데요. 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그리고 또 그 신부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죠. 예. 이런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뭐랄까 대한민국의
제대로 정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저희 집사람 만나기로 제가 2016년도에 만났거든요. 2016년에 만나서 2018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는 그 애도 있지 않습니까? 민지도. 민지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댓글을 달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를 보고 간첩, 뭐 종북, 빨갱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지가 조금 크면 이제 우리 글을 쓸 나이 되겠죠. 그러면 인터넷을 접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지금도 우리 민지는 유튜브에서 무슨 동료도 찾아서 보고 뭐 이렇게 춤추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따라하고. 그런데 이제 글만 배우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아버지 나오는 거 딱 찾습니다. 그런데 그 애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민지는 아버지는 간첩이다,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한 거죠. 제가 지금 현재 웃으면서 이야기하긴 해도 이런 건 진짜 반인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여기 들어와서 또 뭐 그 댓글도 달기 시작했네요. 근데 이렇게 정말 그 자기들은 자기 국민에 대해서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그런 행위들을, 그런 범죄 행위들을 범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죠. 남 탓만. 자, 이렇게 이 사건 놓고 볼 때 제가 우선 정부가 이렇게 떠들고 있긴 하지만 현 정부가, 그리고 또 현 정부가 떠들고 있고 하니까 또 탈북민들은 각종 거짓말들을 만들어서 지금 유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언론이 지금 받아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여기 그렇죠. 이명숙님 말씀 맞습니다. 댓글이. 국민의 암에서 잊을만 하면 우려먹는 지긋지긋한 북풍몰이죠. 이건 북풍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런 게 있죠. 정권이 어떤 이런 데 몰리게 되면, 수세에 몰리게 되면 뭐합니까? 국민의힘은 북풍몰이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총 쏴달라 하고 한 게 총풍 사건 기억하시죠? 그거 국민의힘 전신에서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늘 북풍몰이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수작하는,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정권 초반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 초반부터 지금 북풍몰이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허풍은 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고, 허풍은 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된 표현을 쓰더라도 진실에선 벗어나지 말라. 이 명언이더라고요. 가장된 표현을 쓰더라도 진실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 이건 정말 멋진 명언이죠. 이건 정말 우리 북한의 탈주민들, 탈북민 유튜버들한테 딱 맞는 말입니다. 딱 맞는 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들은 정말 명언처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2022년 올해죠. 그러니까 7월 11일 뉴델리에서 이런 기사 났습니다. 북송어민 2명 살인범이 아니라 김정은 비판한 반체제 세력이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때 보면 누구냐면 도희윤이라고 피랍탈북연대 대표라고 합니다. 도희윤이라는 이런 탈북자가 북한이 정통한 북한의 소식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늘 그러죠. 정통한 북한의 소식통이 말을 인용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떻게 글을 썼냐면, 여기다 이야기를 했냐면, 주장을 했냐면, 강원도 원산 갈마지구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 소속으로 무자비한 노동에
죽음이 위협을 느껴서 김정은 비판하는 경문을 내걸었다가 발각돼서 탈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송된 그 어민들 두 명이 그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경문을 내걸었다가 발각돼서 도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체제 인사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얘들은 그 즉시 넘어왔어야죠. 대한민국으로. 그런데 해군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방부 해군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얘들은 넘어오다가 남한 경비정을 보게 되니까 다시 돌아서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온 거죠. 다시 내려왔다가 경비정이 이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서 제압이 된 겁니다. 제압이 돼서 걔들이 체포가 된 거죠. 무슨 놈의 반체제 인사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배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배에서도 돌아가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자, 그런 거고요. 그 사실에 대한 건 저는 어쨌든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아니 그 22살, 23살 난 애들입니다. 그 애들이. 22살, 23살인데 한 애는 북한에서 도둑놈이고 도둑질을 해서 절도죄로 노동교화소 복역했던 애입니다. 한 애는, 둘 중에 하나는 22살, 23살짜리 애들이 그게 다 절도범이 반체제 인사입니까? 도둑놈이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말 같은 소리를.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 해드린 적 있죠. 정치범 수용소. 아니 도둑놈도 그러면 정치범이라고 말을 바로 하라. 그거는 진실을 숨기는 일들이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 거짓말 하지 말라죠. 도박하던 놈이 도박꾼이지. 그게 정치범입니까? 물론 도박하다가도 잡혀서 뭐 그게 정도를 넘어가면 우리 대한민국도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닫힌 구역에 보내고 쫓아보내고 추방시키고 하는 거 가족들 거지. 그런 건 잘못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범은 아니라는 거죠. 예? 정치범은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냐면 먼저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흐트러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또 도휴윤이라는 사람이 이 탈북자가 뭐이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휴윤이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이 탈북할 때마다 살인자, 마약 중독자, 성범죄자 같은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 걔들이 자기들 입으로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북한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뒤집어 쓴다는 거 아닙니까? 도윤이 말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따질 거고요. 또 이해란 씨 아시죠? 이해란 씨. 이해란 씨도 또 한마디 보탰습니다. 아이고 이거 슈퍼챗 감사합니다. 해늘님. 이거 자꾸 이거 슈퍼챗 받으면 제가 돈 벌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이 나올까봐 그렇긴 한데. 자, 그렇고 이해란 씨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7월 12일자 문화일보에 뭐라 말했냐면 북한 내 소식통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북한 선원들이 살던 김책시에는 살인당한 사람들이 없다. 이런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어선은 정원이 6명인데 18명이 탈 수가 없다. 18명이 타게 되면 잡은 오징어도 씻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오징어 어선에 노트북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오징어 어선에 노트북이 있다는 것도 의문이 된다. 왜 노트북이 있었겠나? 자,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쭉 다 이제 해명을 할 겁니다. 오늘. 자, 첫째로 뭐냐? 그리고 또 언론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언론들은 이럽니다. 합동신문 절차에 통상 몇 주일씩 걸리는데 3일 만에 끝나고 북송 의사를 통보했다. 북한에다가. 이렇게 이야기 언론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합동신문 절차,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합동신문 절차가 몇 주일씩 걸리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합동신문 절차 3일 안에 끝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3일 안에. 이거 경력이 간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크게 조사할 게 없거든요. 우리 집 사람도 3일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경력이 간단한 사람들은 길게 안 끝납니다. 안 끕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얘들은
22살, 23살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절도죄로 노동교화소 복역한 경력이 있고요. 그렇다면 얘들은 북한에서 살아온 경력이 별로 진술할 경력이 없습니다. 진술할 경력이. 그렇기 때문에 합동신문 절차가 빨리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합동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기 전에 자기들은 사람들을 선원들 같이 동행하던 선원 16명을 죽여서 도망치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조사팀에서 우유다 보고를 했고요. 구숙시.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아시죠? 북한행탈주민보호법. 예. 살인 등 비정치적 그 범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죠. 예. 그렇다면 비보호 대상, 만약에 얘들을 북으로 보내지 않았다. 북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얘들은 비보호 대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비보호 대상은 우리 탈북민들이 받는 이런 경제적 혜택 전혀 없습니다. 비보호 대상은. 그러면 애들이 22살, 23살입니다. 그런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뭘 할 것 같습니까? 강도질 하죠. 그 다음엔 그 버릇 개를 주겠습니까? 절도질하고 강도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이명숙 님께서 쓰셨네요. 네,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 우리 이명숙 님께서 그 댓글로 쓰신 그겁니다. 예? 진짜 저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기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 국민의힘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혜원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맞는 말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저 16명을 죽인 살인마가 내 옆에서 산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이 16명 죽였던 살인마 얘들을 아크로비스타에 데려다가 살게 하죠. 아크로비스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가만 안 있죠. 윤석열이 나발이고 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대통령이 나발이고 왜 살인마들을 내 옆에 갖다 두냐? 이렇게 할 거죠. 걔들이 만약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고를 치게 되면 누가 욕먹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얘들을 들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엔 돌려보내는 게 낫죠. 돌려보내는 거. 그러면 북한이 걔들을 받았다 하면 북한은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익 못 얻습니다. 왜냐?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대한민국은 이렇게 범죄를 범한 애들은 받아들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한민국 사회가 뭐 범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저 대한민국은 범죄자에 대한 처리가 확실한가 보네. 대한민국에 기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보내는 걸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북한 정권에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정치적 이익이 있겠습니까? 정치적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해란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부산 동남아 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선연 2명을 인신공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부산 동남아 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오죠. 아마 밑에 있는 그 허위군관들, 허위부대가 우선 그걸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윤 씨가 이제 원산 갈마지구 건설 돌격대에 돌격대 대원으로 있었다가 이따가 김정은 비판하는 경문을 붙였다가 발각돼서 탈북을 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김강림. 우리 한국당이 무슨 살인자도
예, 살인자 도둑놈들 받아들이는 그런 땅이 아니죠. 현재 있는 살인자 도둑놈들만 해도 벅찬데 맨날 그 신문 TV에 그런 사건들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합니다. 저는 더군다나 우리 딸이 있지 않습니까? 민지가 있으니까 그 여성가족부인가요? 거기서 계속 이렇게 이게 우편으로 우리 집 주변에 사는 그 아동성 폭행범들, 아동 그런 범죄자들이죠. 예, 그런 범죄자들이 그 사진이 붙은 그런 그 자료들을 보내줍니다. 우리 집 주변에 어디에 누가 살고 있고 누가 이런 범죄자가 살고 있다 주의하라는 거겠죠. 얼굴 사진이랑 다 해서. 그런데 그런 거 한 번씩 볼 때마다 야, 이 동네 사는 게 맞긴 하나? 이 동네에서 사는 게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16명 죽인 살인마들 내 옆에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만큼 끔찍하겠습니까? 걔들을 볼 때마다 끔찍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우선 첫째로 제가 유성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명숙님 말씀. 경문 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경문 쓸 생각 자체를. 자, 하나 보겠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예. 아, 여기가 송도원이거든요. 여기가 송도원. 좀 알려드릴게요. 원산이거든요. 이게 원산인데 여기가 송도원이고 여기가 갈마반도입니다. 여기가 갈마반도. 여기가 예. 송도원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송도는 재밌는 게 많죠. 송도는 사실은 이 해수욕장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길이가.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갈마반도는 어느 만큼 기나 여기가 해수욕장이 완전히 길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리고 원산은 여기뿐 아니고 이 해변이 많습니다. 동해안은 우리 남한의 동해안에도 해수욕장들이 많은 것처럼 이거 보면 2019년 11월 예,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가 2019년 11월이었거든요. 예. 그럼 2019년 11월에 애들이 원산 갈마 유원지 건설 여기 관광지 건설에 동원됐다가 탈북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갈마반도거든요. 여기 원산 갈마지구 관광단지진 건설하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걸 봐야죠. 자, 과거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현재 2022년 7월에 촬영된 사진이고요. 이거 옮기면 자, 2019년 11월에 나왔죠. 2019년 11월이라고 썼죠. 여기다. 예. 그때 당시에 갈마지구 유원지 건설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됐는가 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보이시죠? 2019년 11월 당시에 갈마지구 건설은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완공 단계. 다 보이시죠? 여기가. 다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실내 장식 뭐 이런 거 하고 있었겠죠. 이때는. 네.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이거 아직 완공되지 못한 지구가 하나 있고요. 네, 나머지는 다 완공이 됐죠. 여기 보십시오. 갈마지구 쭉 보이시죠? 2019년 11월에 벌써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희윤이 말처럼 예? 이제 뭐라 말했습니까? 무자비한 노동, 예, 돌격대 소속으로 무자비한 노동계의 죽음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노동을 했을까요? 무자비한 노동의 죽음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건설을 이 당시 2019년 11월 달 당시에 백마지구 여기 갈마지구 관광지 건설은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공사를 하는데 무슨 뭐 무자비한 노동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무자비한 노동이라는 걸. 그리고 여기는 인민군이 건설한 겁니다. 인민군이 기본적인 건 골조 다 인민군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제 내부 미장하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남한으로 말하면 그런 거는
일반 그 사회에서 돌격대를 나와서 맡아서 미장을 다 하고 다 한 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갈마지구를 좀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왕 얘기 나왔던 바에, 예. 이자 제가 여기가 송도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소나무 밭이죠, 여기. 예? 그래서 송도원인 겁니다. 소나무 밭. 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요거는 저겁니다. 그,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거든요.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야영소 안에 이렇게, 뭐랄까, 여기는 워터파크라고 있었네요. 예? 물놀이장이라고 말하죠, 북한에서는. 이런 물놀이장도 있고요. 이 안에 그 수족관도 있습니다. 수족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특각지구거든요, 여기가. 여기는 특각지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뭐 이렇게 피서 오는 데죠. 예.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별장이라고 말해야 되나?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2019년 11월이 아닙니까? 이 당시에 여기 열차가 보이죠? 열차 꼬랑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열차 꼬랑지 여기서.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열차가 특별열차 여기에 들어와서는 역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특별열차가 여기 헬기장도 있죠. 여기에 들어와서거든요. 이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와 있었다는 겁니다. 보면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북한은 바다로 나갈 때, 배 타고 바다로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바다 출입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바다 출입증은 어디서 이 발급을 받냐? 바다 출입증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바다 출입증에 이 사람은 바다에 나가도 됩니다 하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기면 어디로 가나 그게 인민군 보위국으로 보위사령부로 가는 거죠. 예? 보위사령부. 지금은 보위국이 됐는데 예, 보위사령부로 갑니다. 그러면 인민군 보위사령부에서 그 사람 신원조회하고 그 서류를 다시 또 넘기는 겁니다. 어디다 넘기냐? 그다음엔 이 바다 출입증을 신청을 했던 그 단위에 넘기는 거죠. 그러면 그 단위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 바다 출입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바다 출입증을 가지고 그다음에 배 타러 나가는 거죠. 배 타러 나갈 때 해안경비대가 연선을 지킵니다. 해안경비대를 거쳐야만 배를 탈 수 있습니다. 모든 선박, 북한이 모든 선박, 동해안, 서해안 똑같습니다. 모든 선박, 그 다음 어선, 이런 것들은 타자하게 되면 무조건 해안경비대 검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해안경비대 검열을. 해안경비대는 바다 출입증대, 사람 확인 딱 하고 공민증대, 사람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한 명씩 승선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처럼 원산 갈마지구 관광지 건설에 동원됐던 애들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들은 바다 출입증이었기 때문에 배를 못 타는 겁니다. 그럼 배를 훔쳐서 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 사진 자료들을 봤습니다. 보니까 17톤짜리 배라고 하더라고요. 17톤짜리. 그러면 17톤짜리 배면 그 마력수가 한 적어도 아무리 작아도 28마력짜리입니다. 그러면 뭐 11명, 20명도 타긴 하죠. 11명, 20명도 탑니다. 그리고 낙지발이라는 거는 나가서 몇 달 동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뭐 태풍도 불고 이러지 않습니까? 태풍 불면 작은 배는 다 넘어가고 말죠.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오늘 초저녁에 나갔다가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낮에 좀 잤다가 또 그렇게 움직이고요. 저녁에 오후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늦은 오후죠. 한 5시쯤에 그 다음에 출항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또 들어오고요. 낙지발이 배라고 하는데 우리는 낙지발이 간다고 하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낙지발이는. 자, 이렇다는 거 이야기 해드리고요. 어쨌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탈북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탈북할 때마다, 예? 살인자, 마약 중독자, 성범죄자 같은 혐의를 북한에서 씌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간단한 실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탈북민 유튜버들 중에 북한을 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홍강철이 내놓고는 거의 다 욕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봉고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진실이 자유천사. 예. 아이고, 이거 뭐 스포츠도 쏴주시고. 예,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탈북민 유튜버들 중에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 사람들 모두를 욕하지 않거든요. 그 모두를 살인범, 뭐 성범죄자, 마약 중독자 이렇게 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그럼 욕을 하면 모두를 욕해야 되는 거죠. 누구는 성범죄자고 누구는 마약 중독자고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북한에서 욕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결함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북한에서 왜 그렇게 욕하지 않냐 하는 걸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살인을 했으니까 살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범죄자는 성범죄를 범했으니까 성범죄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이 걸렸댔으니까 마약 중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딱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러면 보면 북한에서 지금까지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거짓과 진실인가요? 그 책에서 다룬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박상학이, 그다음에 뭐 이제 이 도희윤은 있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거짓과 진실이라는 책에. 그다음에 뭐 태영호 있었고, 뭐 그다음에 지성호도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거짓과 진실에. 그다음 김은강, 뭐 어쨌든 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지금 오래되니까. 그런데 이민목이도 있죠. 박상학이는 정자매병 팔자다가 도망쳐 왔고, 박상학이는 또 좋아하던 여자를 버리고 왔다. 막 이렇게 그 북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을 하는 거죠. 좋아하던 여자를 버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성범죄자를 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박상학이 대북전단 날리면서 얼마나 못하게 놉니까? 그럼 박상학에다가 대고 저건 성폭행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마약 중독자고 성폭행범이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박상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북한에서 정자 몇 병 팔자고 하다가 단속돼서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좋아하던 여자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북 풍선 단장을 하는 이민복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민복이는 할머니를 협동농장에서 남새 분조장을 했다. 그러면서 무슨 그 농기계 무슨 현대화를 한다고 기술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할머니를 강간하려다가 들켜서 얻어맞고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은강, NK 지식인연대 대표가 아닙니까? 김은강 뭐라 말합니까? 북한에서 함남도당학교 컴퓨터 실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종업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식량을 풀겠다고 하고, 종업원들로부터 돈을 걷었다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김은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죠. 북한에서 김은강이는 성범죄자고 마약 중독자다. 이렇게 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 말하나, 북한에서 하는 주장은 거의 맞다고 봐야 한다. 왜냐? 이제 같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그러면 해야죠. 이 홍강철에 대해서도 저 새끼도 성범죄자고 마약 중독자고, 예? 그 다음 살인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저는 어처구니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다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오징어 잡이 어선에 노트북이 왜 있냐고, 그것도 의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란 씨가. 예. 그런데 오징어 잡이 배에 그 노트북이 왜 있겠습니까? 오징어 잡이 배에 노트북이 왜 있겠습니까? 배가 출항할 때 출항에 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바다로 나가게 되면 그
몇 시간씩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7시간, 8시간씩 막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낙지잡이하고 또 다시 출소에 들어오는 거죠. 잡을 만큼만 잡습니다. 자기네가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처리 못 하거든요. 북한은 냉동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리고 냉동시설은 큰 공장들이만 있습니다. 수산사업소 이런 데만. 그런 데만 냉동시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작은 냉동시설이라는 건 없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개인집에 냉동기나 있는 거죠. 냉동기, 그 다음에 국동기, 이런 거나 있는 겁니다. 국동기라는 건 우리 그 김치냉장고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뚜껑 우회로 이렇게 열게 돼 있는 거. 그런 김치냉장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얽히죠.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얽히는 것도. 그리고 또 여름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낙지들이 오면 빨리 말려야 되는데 빨리 말리지 못하게 되면 다 변하는 거죠. 그러면 낙지를 아무리 많이 잡아와도, 낙지를 한다, 지금. 오징어란 말해야죠. 습관이 돼서. 오징어를 아무리 많이 잡아와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잡을 만큼만 잡고 또 아침에 출소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오징어 잡이 해야 될 그 장소까지, 해역까지 나가는데, 나가자면 몇 시간씩 걸려야 되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트북은 배터리 가지고도 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징어 잡이 배들이 기본적으로 조명은 다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배터리 자체를 가지고 다니고 발동기 자체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걔들은 발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거죠. 다니면서. 그래서 배 어선에 노트북이 있는 겁니다. 노트북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어쨌든 오늘 여기 대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한 30분 됐네요. 네. 저는 한 1시간 정도 되면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나도. 길게 이야기할 것도 못 되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 스포츠 싸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네? 허풍은 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고, 가장된 표현을 쓰더라도 진실에선 벗어나지 말자. 가장된 표현을 쓰더라도 진실에선 벗어나지 말자. 예. 거짓말과 진실.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이제 애들 앞에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버지는 왜 전문 이런 거짓말을 했어? 그럼 뭐라고 말할 겁니까, 내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앞에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